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LG 넥스원이 현대중공업과 65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상품 공급이고 계약 기간은 2019년 5월 16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계약 규모는 655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인 1조 4,775억 원 대비 4.43%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휠라코리아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8,3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고 영업이익은 1,158억 원으로 36%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 깜짝 호실적을 낸 휠라코리아는 전거래일보다 6.17% 오른 8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편의점 CU 브랜드를 운영하는 BJF 그룹이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홍정국 BJF 리테일 부사장은 지주회사인 BJF 주가가 신저가 수준까지 떨어지자 대주주인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10% 가까이 사들였는데요. 증여세 할증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증여받은 뒤 지분을 사오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결정을 연기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비롯한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는 소식 속에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끈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이 동반 하락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계속해서 외국인이 양시장에서는 매도로 좀 일관을 하면서 대응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주요 업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코스피 지수는 2070선이 이탈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대외적인 이슈와 그리고 발언 속에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목요일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0% 하락한 2067.6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가 2% 넘는 2.35% 하락한 채로 41,5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도 3% 넘는 하락 속에서 71,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1.47% 내린 33만 5,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도 역시나 1.88% 하락한 23만 5,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5% 하락한 717.5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 합권 마감으로 68,3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헬릭스미스는 6% 넘는 급락 속에서 224,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2% 가까운 상승으로 시장에서 선전을 보여주면서 52만 6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약보 합권 마감 속에서 5만 4,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화웨이 관련된 이슈가 좀 시장을 흔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양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약했었죠. 굉장히 약한 흐름이었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 예상을 하면서 반등을 다시 또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에 있어서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뉴스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좀 불안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어떤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100%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좋은 발언들을 시장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뭐 미국 선물도 크게 하락했었고요.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죠. 역시 오늘 개인이 대량 매수를 했고 외부인이 대량 매도를 한 그런 흐름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지수가 상승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그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장은 어쨌든 조금 과매도가 나온 그런 장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오늘 상해 종합 지수는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 좀 과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버티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도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은 봉추 선생님과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화웨이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이 좀 흔들렸었던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한 업종에 대해서는 그 이슈와 그리고 특징을 좀 확인을 한다면은 대응 방법도 역시나 유효하게 좀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업종을 좀 중점적으로 풀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업종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배워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업종은 코스닥 일반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272번이죠. 자, 업종의 이름을 들어보면은 전기전자라는 그 업종의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코스피의 전기전자 업종과 어떤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하는데 이 코스피의 어떤 그 전기전자 업종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종목들의 사업적인 흐름을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또 관련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물론 다른 쪽에 사업을 하는 그런 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자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어떤 그 업황 그리고 기업들의 사업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전기전자 업종과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의 삼성전자라든지 또 LG전자 이렇게 대형 기업들 전기전자 업종을 끌고 가는 그 대기업들의 어떤 그 사업적인 흐름, 기업의 실적, 매출 이런 것들과 연관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의 흐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또 자동차의 어떤 전장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이렇게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물론 그 업종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역시 그 전기전자 업종과 연관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적인 흐름에서는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려운 흐름이죠. 왜냐하면은 역시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그 개별주들이 많은 게 코스닥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업종 이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테마주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미세먼지 관련 테마라든지 또 5G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다양한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들도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 업종 자체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전기전자의 어떤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정상적인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움직이는 흐름은 개별 기업들의 흐름이
각기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다양한 테마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업종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포착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고요. 오히려 개별 종목들의 어떤 특정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무난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들의 개별적인 어떤 그 속해 있는 테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움직이는지, 어떠한 테마에 편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양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죠. 272번인데요. 종목을 보면 GV부터 하츠까지 이렇게 종목이 쭉 있습니다. 종목이 아주 적은 건 아닌데 아주 많은 그런 그 상황도 아니죠. 어쨌든 뭐 적당한 그런 숫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종목들이 움직이는 포인트 정도만 짚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GV 같은 경우에는 금빛이라는 상호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또 상호 변경을 했어요. GV로 변경을 했는데요. DB 라이텍이었었죠. 그래서 GV, CNC 선반이라든지 LED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LED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 정도 움직임이 나오겠죠. LED 관련주라고 하면은 우리바이오나 우리조명, 이렇게 우리조명 그룹에 있는 기업 그 종목들이 대표적인 LED 관련주들이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바이오 쪽에 어떤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전통적으로는 LED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FHIC, 통신 관련 장비, 또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5G 테마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5G 테마도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한광통신이 대표적이죠. RFHIC, 그리고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은 광섬유, 광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G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큐리도 마찬가지죠.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5G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5G 테마가 꽤 있는데요. 자, SGD, 이런 HFR, 이런 기업들이 5G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역시 그 5G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또 파워넷,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기업들이 5G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5G 테마가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지수가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수가 버티는 상황에서는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5G 테마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정말 크게 무너지는 정도만 아니면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J미디어는 노래방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대성엘텍. 영상장치와 음향장치, 자동차 쪽에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자율주행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테마로 움직이는 게 i3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같은 자율주행차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대유이니아는 미세먼지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유이니아처럼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다수 있죠. 쭉 살펴보시면은 SCD는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테마에 편입된 그런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위닉스가 대표적이죠. 위닉스도 대유이니아처럼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역시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그런 그 사업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미세먼지 테마에 편입된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파세코, 하츠, 이런 종목들이 미세먼지 테마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죠.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세코라든지 하츠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은 충분히 뭐 단기나 중기나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그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래핀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핀 관련주들이 하나 둘씩
또 새롭게 뭐 그래핀 관련 특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역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핀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강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는 정도의 어떤 흐름만 아니면은 충분히 움직임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머큐리는 5G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노이즈 필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쪽에 두루 이 제품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라서 역시 코스피의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대기업들의 어떤 그 매출의 흐름 이런 것들과 좀 연관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죠. 서전기전은 배전반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대북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대북 송전 이런 것들로 이슈가 돼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관련한 종목이라고 하면 역시 PNC테크 정도가 되겠죠.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게 서전기전이라든지 뭐 PNC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죠.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당분간 움직임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향후에 다시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SPO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미세먼지 테마,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수소 스테이션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가 미세먼지와 연관된 또 그런 그 사업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그런 이슈가 만들어졌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미세먼지 테마 그리고 수소차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신규주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가 최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역시 양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차전지 테마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좀 접근해 보면은 역시 신규주 성격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또 테마로서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2차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 조정을 덜 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은 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은 역시 PNC솔루션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2차전지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이런 종목들은 같이 좀 살펴보시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유라테크는 역시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기업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테마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 테마에 속한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에 속하면 그만큼 유리한 면이 있겠죠. 인터엠은 황교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 사업을 하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정부의 어떤 현재 정책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워낙 또 그런 쪽에 그 관심이 덜 쏠리고 있어요. 대북 테마라든지 이런 쪽에 워낙 그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다. 그랬을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기술 정도는 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기술은 뭐 기업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원전 관련주예요. 원전 관련 사업을 하고요. 원전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원전주들이 움직일 때 그리고 대북 그 북한의 원전 해체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도 움직였었고요. 향후에 지금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지만 언제든지 이게 또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역시 원전 관련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종목들이 나와 있죠. 뭐 쿠첸 같은 경우에는 밥솥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자, 파세코 미세먼지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뭐 하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전자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테마에 속하지 않은 종목들은 뭐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로서 움직이는 종목들만 적당히 기억을 하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종목에 넣어봤는데요. 종목들이 한꺼번에 업종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 업종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종목들의 흐름을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흐름을 좀 보겠는데요. 하츠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테마라고 말씀드렸었죠. 주방기기, 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가정 내 미세먼지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P&E 솔루션은 2차전지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2차전지 관련한 사업을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파세코는 주방 관련한 빌트인 관련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미세먼지 관련한 그런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술은 원전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전 관련해서 부품이라든지 또 무슨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에 관련한 또 그런 어떤 사업적인 흐름이 나와야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관찰은 하되 당분간은 조금 관찰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GNC 에너지는 발전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흐름이 뭐 나쁘지 않고 괜찮게 나오죠. 그래서 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흐름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덕산하이메탈은 반도체 소자 제조업이라고 나오죠. 반도체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하는 솔더볼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그래핀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핀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테마죠. 이렇게 특징적으로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치인 테마주들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 테마인 인터엠 이런 종목들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치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리고 또 대선도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끊임없이 또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 테마주들도 좀 조금씩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위닉스 정도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역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면서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차트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의 어떤 특별한 흐름은 없습니다. 길게 보면은 역시 지수가 상승할 때 비슷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종목들의 어떤 흐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최근에 지수와 비교해도 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종목들의 개별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업종의 흐름이 나오는 것이지 업종 자체가 혼자서 어떤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만 지켜보면 충분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테마주들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뭐 상승할 때도 많이 상승했습니다만은 조정도 충분히 받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미세먼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하츠 같은 이런 종목들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파세코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정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 테마주들은 역시 장기적인 테마라는 것이죠. 꾸준히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그런 테마라는 것이죠. 결국은 미세먼지라는 게 뭐 여름 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름이 지나도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을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 이후부터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관찰하자는 것이죠. 자, 접근을 했다가 상승하면 좀 더 끌고 가보는 것이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정리하고 다시 더 아래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테마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인터엠은 황교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움직임이 꽤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조정을 확실히 받았죠. 그리고 오늘 또 정치인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2차전지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기다리자는 생각입니다. 2차전지 테마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P&E 솔루션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상승했죠. 이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사실 조정이 미미해요. 아직까지 이 대표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조정이 미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보다는 일단은 수소차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소차 테마주들이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SPO셀도 수소차 테마의 종목 중에 하나죠.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게 발생을 했고요. 대부분의 수소차 테마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 업종 내에는 2차전지 테마가 더 많지만은 2차전지보다는 역시 수소차 쪽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석산 하이메탈. 최근에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죠. 어제였습니다. 강한 움직임. 그리고 오늘 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살짝 받았는데요. 그래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급등을 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조정받았을 때 한 번 정도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거에 엄청나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지 못했었죠. 정부의 어떤 그 탈원전 정책 그런 것들 때문에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가 어떤 그 북한의 원전 해체 그런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대북 관련, 북한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가 당분간은 좀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 사업 자체도 그렇게 좋을 만한 흐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기술이나 또 원전 관련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관찰만 하자는 것이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꾸준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PNC테크 이런 종목들은 대북 송전주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들이죠. 특징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역시 지금도 아마 대북 테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관련한 테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당분간 어떤 그 강한 움직임이 나올 만한 그런 이슈는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낙폭이 컸을 때 접근해서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은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대북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업종 내에서는 현재 대북 테마 중에서 뭐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역시 관련한 이 업종에 있는 대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라테크, 뭐 대유이니아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대유이니아는 역시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i3 시스템, 자, 자율주행차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역시 영상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율주행차 테마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향후에도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만 확실히 발생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성헬텍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그런 그 종목이죠. 역시 대성헬텍 역시 자율주행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꾸준히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테마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면 결국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는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테마주들이 역시 언급을 해드렸던 미세먼지 그리고 5G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차 테마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어떤 업황을 따라갈 수가 있지만은 확실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반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의 테마나 움직임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업종의 어떤 흐름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테마주들이 많기 때문에 테마에 집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본 업종은요. 코스닥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관련 다양한 제품과 부품을 좀 생산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와 기업 흐름에 맞는 접근이 유효한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수에 후행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과 관련돼서는 좀 후행적인 성격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뭐 한 종목씩 봐드렸고 일단 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자율주행과 5G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된 이런 테마주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두 번째 코너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는 좀 업종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는 그동안 좀 거래했었던, 공략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과 대응 전략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봉주 선생님, 어떤 종목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핑크웨어입니다. 핑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차 테마에도 속한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은 3월 20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죠. 당시 추천 가격이 7,500원, 또 2차 6,8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자는 전략을 전달했는데요. 손절 10% 수익은 30% 이런 전략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황을 보고 전달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생각했던 어느 정도 가격이 왔었어요. 다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아주 크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일단은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중기로 끌고 가자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최근에 매도를 했죠. 5월 9일에 결국은 플러스 10%에 매도를 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고 플러스 10%나 플러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아래쪽이 먼저 왔습니다. 5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크게 빠졌죠. 그러면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시장이 크게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래쪽에서 매도가 됐는데요. 핑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게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이게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테마에 편입이 됐었는데요.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접근을 했는데 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중간에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사실 좀 두 가지 정도 악재가 발생을 해서 생각했던 만큼의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공기청정기, 특히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성능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이 핑크웨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나왔었던 제품이 공기청정 능력이 거의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잘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2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서 크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지수가 갑자기 무너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종목들이 무너졌을 때는 종목은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고민 상태에서 매도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좀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수가 크게 빠지기 전까지는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하고 나서 조금 그 버티는 흐름 그리고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더 그 아쉬움을 더 그 짙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최근에 흐름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또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당시에 물론 강하게 계속 상승을 하면은 지수가 빠지더라도 버티고 다시 더 상승할 그런 여력이 생겼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을 경우에는 그때 지수가 하락하면은 결국은 종목들은 조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과정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역시 그 미세먼지 테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테마입니다.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관련한 이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핑크웨어라는 이 종목도 꾸준히 관찰을 하시고 가격이 제대로 조정을 받으면은 또 다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7,500원에 추천을 했죠. 자, 당시 가격을 보면은 3월 20일이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추천을 했는데요. 결국 매수가 되고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2차까지 매수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흐름이 괜찮았었죠. 잘 버텼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었던 그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효과 이런 그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그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했었는데요. 그런 것들만 아니었으면 오히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쉬움이 남죠. 어쨌든 목표했던 수익이 오진 않았었고요. 거의 20% 정도까지 다가섰었는데 갑자기 지수가 확 꺾이면서 이때 이제 주가가 하락했죠. 그래서 이날 뭐 플러스 10%나 플러스 30% 전략을 전달했는데요. 결국은 아래쪽이 오면서 매도가 됐어요. 어쨌든 지수가 꺾이는 상황에서도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수가 크게 빠지면은 결국은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빠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매매했던 과정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테마로 이미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사실 이 3월만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약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지 이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나 가격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도하는 이 과정 자체도 시장의 어떤 흐름과 연관돼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핑크웨어는 향후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뭐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떤 그 계절적인 흐름 그리고 또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봐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 적절히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핑크웨어에 대한 그 매매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본 종목은요. 팅크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세먼지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이 종목 계속적으로 관련된 흐름이 나올 때마다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신 대응 전략까지도 적용을 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6분 지나가면서 오늘 목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전일장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개장 역시 상승으로 출발이 됩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100포인트 넘게 상승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지금 들려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마트와 시스코 실적이 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이런 실적들이 좀 강하게 나온 상황 속에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개장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실적 강세로 인해서 오늘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라는 점 뉴욕 증시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2530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현대건설을 매수가 64,00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0.71% 하락하면서 48,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건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이 좀 큰 상황인데 자, 봉주 선생님 현대건설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9% 정도 되는데요. 더 빠지면은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기준대로 그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매도하고 나서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태에서 강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안이나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북한과 어떤 연계된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대감으로 조금 더 반등할 수도 있는데요. 본전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적당히 정리하자는 것이죠. 매수도 좋지 않았고요. 대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64,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뭐 비중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죠. 64,000원이면 여기죠. 자, 매수한 날짜가 여기에요. 2월 28일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벤트가 오기 전에, 끝나기 전에 정리를 하자. 대북 테마주들은 뭐 정상회담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회담 전에 끝내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을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보시고도 이렇게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크게 문제죠. 그날 크게 뭐 악재가 터지면서 빠지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도 잘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홀딩을 하셨으니까.
자,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최악이고요. 정말 좋지 않은 것이죠. 이 어떤 그 종목을, 테마주를 매매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다음부터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 이전에 매매를 해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그때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악재든 호재든 나오기 전에 끝내는 게 정석이라는 것이죠.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더라도 크게 더 갈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벌써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점이 있다라는 흐름 나오면은 정리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흐름을 봐가지고 정말 저점을 다지고 다시 뭔가 북한과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때 그때 접근하자는 것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크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면은 마이너스 10% 정도의 적당히 정리를 하시라는 것이죠. 본전까지 뭡니다. 그리고 흐름을 보면은 이게 작년부터 보면은 계속 이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는 어떤 이슈가 나와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본전 이상 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자면 마이너스 10%,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 정리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매수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좀 언급해 주셨고, 현재 손실 구간 속에서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가격대 정리 이후에 교체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함께 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889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하나 SB 아이스팩을 매수가 9,500원에 비중은 4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하나 SB 아이스팩에 대한 종가는요, 8% 넘게 빠졌네요. 5,030원에 마감이 됐는데,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좀 진단해 주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5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본전까지 기다리다가는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혹시 급등해주면은 마이너스 10%에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더 빠지면은 마이너스 50% 정리 후에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스펙이에요. 스펙이라는 건 지금 어떤 그 기업이 아닙니다. 다른 그 기업과 합병을 위해서 상장된 그런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기업의 흐름이나 어떤 뭐 적정한 주가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스펙이 갑자기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상당히 인위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매수 자체를 너무 잘못하셨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9,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비중도 40%죠. 참 용기가 대단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무모한 매매입니다. 무모한 매수를 하셨다. 자, 이게 최근에 저점이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9,750원이면은 거의 뭐 400% 정도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최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셨습니다. 더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그냥 홀딩이에요. 자, 이렇게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더 가기를 빌 수는 있죠. 그런데 더 안 갔을 경우에는 손절 10% 정도 짧게 하고 다시 봐야죠. 그런데 계속 홀딩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큰 마음이 급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급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99번 잘하다가 한 번 딱 실수하면은 전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매매 패턴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무모한 그런 매매입니다. 자, 계속해서 상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상한가가 4번 연속 가고 또 상한가 거의 근처에서 따라잡은 거예요. 추격 매수라는 것이죠. 이렇게 매매하면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의 어떤 가치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쭉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시 급등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미련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더 빠지면은 50%에라도 손절을 하고 더 아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든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등했을 때는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10% 정도만 돼도 최근에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반등이 다시 나오면 급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계속해서 홀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5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SB 아이스팩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매수 시기가 참 좋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학점은 F학점이고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5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한 이후에 매도하고 다시 좀 재매수를 고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질문도 가볼게요. 끝자리 624님의 질문이고요. 우진 INS를 매수가 12,55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우진 INS는요, 3.43% 빠지면서 11,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15%나 본전에 매도를 하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하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하면 손절하시고 그리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의 어떤 업황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반도체 쪽의 흐름이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하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추세적으로 갈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데요. 좋은 면을 보자고 하면 공모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시장의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다고 하면은 좀 끌고 가봐도 되는데요. 추세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지수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봤을 때 끌고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12,55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서 매수하신 것이죠. 자, 매수가 지금 21선을 이탈해서 눌림목이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니까 갈 거라 생각하고 따라잡은 겁니다. 추격 매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 메리트도 없어요. 고점에서 뭐 크게 조정받은 게 없습니다. 잘못된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다가 손실이 커지면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손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빠지면은 저점 이탈하는 흐름 정도 마이너스 15% 나오면은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위에서 매도되면 아래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래에서 매도됐을 때는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공모가 대비해서 괜찮은 가격 그리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이 반등할 때 나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꺾이는 흐름에서는 크게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후에 상황을 봐서 다시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진 INS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손절 마이너스 15% 또는 반등 시 본전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장 모두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장인데요. 이번 한 주간에 또 마무리가 되는 장입니다. 자, 봉투 선생님,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출발이 됐고 지금 현재 야간 선물도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한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아직까지는 반등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빠지면은 그때는 위험하죠. 코스피 지수가 2050선이 무너지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때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요. 더 크게 이제 반등 가능성보다는 그냥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작년 10월의 흐름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10월 중순에 반등이 나와야 될 그 구간에서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과매도다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어떤 흐름,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도 좀 과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불안한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 구간은 역시 단기 과매도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에는 큰 그 생각의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2050만 깨지지 않으면은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도가 다시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오늘처럼 갑자기 또 해외 선물이 급락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변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어떤 그 전반적인 흐름 자체로는 단기 반등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졌을 때는 그때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너무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도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받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반등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반등에 대한 부분을 2050선 이탈 여부가 지수 반등에 좀 열쇠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